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동물령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 건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문 장비 구축 예산이 건축비에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전문 장비 구입비 20억 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시험기관 국가인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군산시 수산식품 가공 유통 수출 체계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군산 수산물종합센터가 오는 4월 본격 개장하는 데 이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와 가공 수출까지 연계돼 군산이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산시의 공공산재 전문병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결과 익산이 적지로 분석된 데 이어 전북도의 지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해 공정률 8% 수준인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정성 평가센터 건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문 장비 구축 예산까지 건축비에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11월이면 준공될 예정인데 추가 사업비 20억 원이 확보되지 못해 전문 장비를 구축하지 못하면 시험기관 국가인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할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1단계 사업이 지난해 9월에 착공된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입니다. 올해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 전체 사업비 250억 원으로 국비 125억 원에 도비와 시비가 각각 62억 5천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구센터 2층 7천여 제곱미터 공간에 사용할 전문 시험 장비 구축비 20억 원을 건축비로 전환해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전문 시험 장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정부로부터 시험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그 필수 장비들이 갖추어져야 저희가 시험 실시기관 등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 시기도 중요합니다. 국가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합쳐 대략 6개월. 오는 11월 준공과 함께 국가 공인 시험 기관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반기 내에 부족해진 사업비가 확보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지침상 추가 사업비 발생분은 자부담 원칙입니다. 때문에 운영 주체인 한국동물용 의약품 평가연구원은 자치단체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13일 익산시 현장 인증에 나선 자리에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체에서 실용화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해서 미리 교수님들과 협업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바로바로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비 증가로 사업비 추가 확보에 비상이 걸린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익산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축이 되는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의 첫 단추가 정작 정부 인증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게 될지 우려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늘 익산을 찾아 1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는 백제왕도 세계유산길 조성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유치, 대한노인회 익산지회관 신축 등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익산시는 농생명 바이오식품 수도 육성의 중심지로서 도내 시군 중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전북 발전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홀로그램 정책사업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과 관련해 대체 부지가 협의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 측과 대체 부지 서너 곳을 놓고 입점 여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초 입점 부지였던 왕국 물류단지는 제외됐습니다. 익산시는 코스트코 측이 익산 입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만큼 최종 입점 부지가 확정되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업 희망 공제 대상 지역에 올해부터 군산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업 희망공제는 새로 일을 시작하는 조선업 근로자가 1년에 150만 원을 내면 정부와 지자체가 450만 원을 더해 모두 600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45세 나이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미 일을 하는 조선업 근로자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가 터키 방식으로 발주되면서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낸 가운데 현대건설과 DL-ENC, HJ중공업이 대표사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건설은 금호건설, 전북지역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물색하고 있으며 DL-ENC는 한라, 도화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과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J중공업은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이산, 동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꾸렸습니다. 군산이 4년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제74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군산을 포함해 신규 3곳 등 13곳을 발표했습니다. 군산은 현재 미분양 주택이 2,544가구로 지난해 9월 3가구에 비해 2,500여 가구가 늘었습니다. 군산은 미분양 증가와 해소 저조 등 기준에 해당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 수산식품 가공, 유통, 수출 체계가 구축됩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오는 4월 본격 개장하는 데 이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가 조성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구와 가공, 수출까지 연계돼 군산이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해망동에 새로 지은 수산물 종합센터.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며 오는 4월 말 새롭게 문을 열고 117개 점포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수산물 종합센터는 활어와 건어물, 식당 등이 밀집해 있어 신선한 수산물을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2025년 완공되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와 연계하면 군산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신선식품을 넘어 가공식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공분야인 스마트 가공단지는 430억 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R&D 연구센터와 아파트형 가공공장 등이 들어서게 되고 수산식품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전체 부지 8만 평 가운데 7만 평을 차지하는 민간 사업 부지는 다음 달 말까지 입주 희망업체 수요 조사를 거쳐 업체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통체계도 구축됩니다. 비응항에 60억 원을 들여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 수산물인 홍어와 대구 등도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홍어 대구 등 지역 특화 수산물 개발, 수산물 종합센터 신축 이전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수산식품 육성 사업이 가시화되면 신성과 가공, 브랜드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수산물 트라이포트가 구축됩니다. 단순하게 좀 잡아서 그냥 판매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이걸 가공을 해서 수출까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만큼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역 특화 육성에 본격 나선 군산시. 군산이 수산식품 산업의 랜드마크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최근 군산 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비 37억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군산 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국비까지 포함해 419억 7,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시는 이 예산과 관련해 내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추경에서 통과되면 350억 원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720억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올해 3,500억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군산 교육 플랫폼 공부의 명수를 통한 1:1 온라인 학습이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 군산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모르는 문제에 대해 풀이 과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영수 등 교과폭과 예체능 특기 적성 과목에 대해서는 학원과 직접 연계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5일부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전형별 정보와 학습 전략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비교과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지난 10일 전북 산학융합원 참여기업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사업 협약식을 갖고 39개 기업에 14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80%, 최대 월 160만 원을 지원받으며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시는 지원을 받은 청년이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1년 동안 지역 정착수당으로 분기별로 2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익산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상생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의회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교차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익산시의회는 오는 2025년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경주 유치를 지지하는 등 힘을 보내기로 했으며 경주시의회는 올해 익산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익산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난임부부 지원 대상은 정부의 모자 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만 시술비가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선 배아를 이용한 체외 수정의 경우 회차별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 출생아 수는 지난 2019년 1,341명, 2020년 1,199명, 2021년 1,068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공공산재전문병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결과 익산이 적지로 분석된 데 이어 전북도의 지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있는 익산, 하지만 이렇다 할 산재 공공의료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 14개 산재병원과 의원이 있지만 도내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제조업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 환자와 요양재해자,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에는 인근 군산의료원 등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산재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익산시의 산재 전문병원 건립 타당성을 연구 용역한 결과 익산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보고서는 익산이 제조업체 종사자나 진폐증 등 산업재해 환자가 많아 산재병원 건립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의 제조업체는 2,645개이며 종사자 수는 24,847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석재 보석 산업이 발달한 익산의 진폐증 환자는 1,301명으로 도내 환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 보고서에는 지리적 접근성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익산은 전주, 군산, 김제, 완주의 중간에 있어 도내 전체 인구의 77%가량을 차지하는 북부권 지역의 중심이자 호남 고속도로와 KTX 등이 연결된 도내 교통 요충지로 도내 권역을 아우르는 지리적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익산에 유치하게 되면 의료시설이 부재한 충남의 서남권 서천과 보령 지역에도 의료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익산시는 전북도에서 인구 밀집 지역인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의 중심으로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요.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석재, 보석 산업으로 인한 진폐증 환자가 전북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는 익산시의 이 같은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 유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13일 익산 방문에서 공공산재병원 건립 지역으로 입지 타당성 운영 효율성을 봤을 때 익산이 최적합치라는 인식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산재병원은 절실하게 꼭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재부 또 고용노동부에 건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익산시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재 전문병원 유치를 통해 공공의료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익산시. 용역 결과와 전북도의 지지를 받으며 도내 공공산재병원 유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CN 윤재윤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용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는 곳은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98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42명, 사망자는 12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명으로 한 주 전보다 10여 명 늘었습니다. 전주가 63명, 군산 21명, 익산 12명 등입니다. 해경이 금품 살포 의혹을 받는 군산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를 체포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48시간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그는 군산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와 조합장 당선인 사이 관련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군산 비흥도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이용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8시 45분쯤 비흥도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수산물 점포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상가 건물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점포 주인 부부와 상가 건물 2층에서 식사를 하던 이용객 등 9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연기 흡입 등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산 성산면 마을 주민들이 우드칩 공장 운영을 허가해준 전북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성산면 13개 마을 주민 100여 명은 오늘 군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드칩 공장이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업종 변경 승인을 받아준 전북도를 비판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전북도가 우드칩 공장 운영을 불허한 군산시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불보듯 뻔하고 주민 생존권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17일까지 군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순창 조합장 선거 투표소 트럭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70대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4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조합장 선거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치었고 이 중 4명은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전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한국노총 연합건설 산업노조 전북지부장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집회를 하거나 관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노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4,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골라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치는 등 전주와 전남, 대전 등지의 아파트 30곳을 돌며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70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류회장이 익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제22회 한국강해날 익산대회가 오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만경강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에서 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강포럼, 강문화제, 생태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편 한국강해날 대회는 2006년 전주, 2016년 완주에 이어 세 번째로 도내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민들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시민 일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익산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일시민 일미술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는 수채화와 서예, 문인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15개 팀을 지원합니다. 18세 이상의 익신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같이 배우고 싶은 지인이나 가족 등과 5명에서 10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12주 동안 전문가 강습이 진행됩니다. 군산시의회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이 제18대 군산 동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나종대 신임회장은 지난 10일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기웅 서천군수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나 회장은 선후배 동문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모교 발전과 동중고인의 화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회장은 군산시의회 재선의원으로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전북도당 군산경제활성화 특별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구암동 주민자치위원인 빵빵 에어컨이 세풍아파트 경로당에 벽걸이 에어컨을 기증했습니다. 방정원 대표는 이날 더운 여름을 보내기엔 열악한 경로당 할머니 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기증하고 직접 설치해 주었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얌정 소속 다운나눔 봉사단이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받은 밑반찬은 어양동 이웃의 돌봄단을 통해 독거 가구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입니다. 익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